이걸 이제 모델링을 하려면 이제 쎄 빠지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포토샵으로 간단하게 디테일 업을 해주면 아무래도 보기가 좋겠죠. 자, 근데 제가 저번 시간에 설명드린 거하고 좀 다르죠. 여러분들 보셨던 분들은 아시겠지만 지금 이렇게 설명드린 부분은 크게 문제는 없어요. 이렇게 하면은. 근데 저번 시간에 제가 그 벡터 작업 패스툴로 하는 법을 설명드렸었는데 그 부분에서 잠깐만 언급하고 넘어갈게요. 아직은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없는데 제가 이렇게 작업을 하면서 한날은 또 굉장히 디테일한 이 작업을 하는데 이 레이어의 한계상 특성상 자, 이렇게 한번 만들었죠. 레이어를 보여드릴게요. 자, 이 녀석을 줄여가지고 단점을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했을 단점. 이번에 아주 골프장이 아주 이렇게 좀 퍼스펙티브가 투시감이 확 먹힌 거였어요. 이렇게 조감도보다는 투시도 느낌이었겠죠. 이렇게 작업을 해서 다시 선택을 해서 컨트롤 HT에서 5% 이렇게 골프장 느낌을 이렇게 냈어. 해서 때렸더니만 두 번이나 트랜스폼 시켰더니만 이 끝라인이 너무 지저분해가지고 너무 지저분하네. 한 번만 컨트롤 T 했을 때 이미지를 너무 많이 찌그러뜨리면은 좀 많이 깨지거든요. 이 상태에서 좀 괜찮아 보여도 사실 이렇게 만약에 늘려버릴 일이 있잖아요. 투시도에서 우리 골프장 작업할 때 이렇게 늘려야 되겠죠. 이렇게 했다고 치면은 끝부분이 완전히 이렇게 무슨 불 넣어 먹은 것처럼 넘어가 버리죠. 이 느낌이 괜찮을 수도 있는데 여러분 막상 해보면은 좀 뿌옇거든요. 자, 이때 이런 과격한 트랜스폼 작업을 해야 할 때는 우리 포토샵으로 쓰는 비트맵 방식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벡터 방식을 써야 되는데 그 선에 정보가 남아있는 거죠. 그럴 때 이제 쓰는 방법을 제가 저번 시간에 미리 설명드린 거였고 오늘은 간단하게 언급하고 넘어가고 다음에 또 쓸 일이 있으면 그때 한번 더 설명드리고. 자, 단축키 P 패스툴 눌러가지고 자, 요 선만 요 앞에 거 체크하시면은 이렇게 색이 채워집니다. 색이 채워지면 안 되겠죠. 우리 작업은 자, 선만 선택하셔갖고 사각 선택 툴, 사각형 패스툴, 한 번에 사각형이 이렇게 패스툴이 그려지는 겁니다. 뭐 굳이 이게 아니더라도 이렇게 패스툴 사각형을 꺼도 되는데 그래도 뭐 좋은 툴이 있으니까 요거 가지고 이렇게 라인을 그어요. 그럼 이 패스 라인은 여러분 그 일러스트 아시죠? 일러스트처럼 앞만 구부리고 이동시키고 해도 그 정보가 남아 있습니다. 깨지지 않고. 자, 이 패스 라인을 컨트롤 알트 키 누르고 복사 옆으로 이동하고, 이때 쉬프트 키 누르면 수직 수평으로만 이동되는 거 아시죠? 수평으로 이만큼 이동하고, 눈대중을 하시면 돼요. 요거는 이제 간격을 그냥 눈대중으로 비슷하게만 자, 이렇게 이동하고 컨트롤 알트 키 누르고 컨트롤 키 누르고 전체 선택 컨트롤 알트 키 누르고 이동하면서 쉬프트 키 누르고 자, 이 정도. 하나 더 이동할까요? 자, 이렇게 패스툴 만들어 놓게 되면은 컨트롤 T로 아까만큼 한번 보여드릴게요. 컨트롤 T로다가 구부렸다. 이렇게 투시감이 먹히게 구부렸다. 그리고 컨트롤 T로 또 늘리고 오프 기능으로 그죠? 또 막 오프를 뭐 심하게 줘볼게요. 이 정도 줬다. 끝에 중간에 꼬이는데 엔터키 누르면 이제 저절로 점들이 막 추가되면서 이 선에 대한 정보가 끝까지 남아 있습니다. 그럼 이 녀석이 정말 안 깨지느냐? 패스툴에서 선택해가지고 저번 시간 만들었던 게 남아 있네요. 그죠? 색을 채워볼게요. 채우게 되면 끝라인이 그죠? 라소 툴 깔끔하게 딴 것처럼 깨끗하게 어떻게 구부려도 이 정확한 선의 정보가 남아 있어 가지고 아까 우리 레이어에서 바로 한 거하고 패스툴로 한 거하고 차이가 많이 나죠. 그래서 지금 우리 이 작업 같은 경우는 그냥 레이어를 당겨도 굳이 상관없을 정도 라인인 것 같아요. 그래서 레이어를 추가하셔 가지고 이렇게 라인을 끄시면 되고, 만약에 이렇게 과격하게 좀 많이 구부려야 되는 일이 있을 때는 패스 라인을 활용하시는 게 더 좋다 라는 설명을 이번에는 요걸 이제 뒤로 보내서 이야기 드렸습니다. 그전에는 제가 이게 메인이었죠. 한 개 남아있네요. 이렇게 남아있네요. 이게 이제 원본이고, 원본 하나 빼두고 패턴 하나 둘 추가하면서 작업을 했었죠. 자, 이거는 이제 앞만 구부려도 그 라인이 남아있다. 뭐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딱히 뭐 리서칭 할 때 많이 필요한 내용은 아닌데 그래도 알아두면 도움이 되는 그런 내용입니다. 자, 이렇게 골프장 라인도 다 하면 좋겠는데 일단 이렇게까지만 보여드리고 자, 그러면 이제 벙커가 지금 굉장히 딱딱하죠. 벙커는 어때요? 자, 같이 볼까요? 골프장. 자, 보자.
골프장 항공사진 라고 치면 이렇게 뜹니다. 이미지를 딱 보시면 아까 우리가 봤던 이미지 여기 있네요. 수공간과 벙커 보이시죠? 벙커 이렇게 모래로 돼가지고 골프장 벙커라는 개념이 어떤 건지 한번 같이 정확하게 알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보이시죠? 이 높이 차이를 둬가지고 난이도를 높이는 거죠. 실수로 이쪽에 넣었을 때 잔디에 올린 사람보다 한 타 더 나올 수 있도록 치기 어렵거든요. 자, 이렇게 폭 꺼져 있습니다. 꺼져 있는 것도 있고 푹 꺼진 것도 있고, 그죠? 자, 이런 느낌. 와, 이 벙커는 좀 무섭다. 항아리 벙커. 여하튼 벙커는 이런 개념입니다. 골프 치다가 일종의 페널티죠. 너는 이쪽에 집어넣었으니까 좀 고생해라, 이런 거죠. 자, 그럼 벙커가 이렇게 평지처럼 보이면 안 되겠죠. 엄폭 들어가게 표현을 해야 되는데, 일단 채널을 먼저 따내 볼게요. 레드 컨트롤 키 누르고 레드 클릭하시고 우리 렌더링에서 컨트롤 J 떼어내면, 자, 오늘은 뭐 소스 쓸 거 없이 요 녀석을 그대로 색감을 바꿔서 한번 벙커를 표현해 보겠습니다. 벙커 떼어냈습니다. F2 밝혀줄게요. 아까 모래 같은 느낌이었죠. 컨트롤 U에서 채도를 살짝 빼주고 좀 더 밝혀주고, 그리고 필터 노이즈 애드 노이즈만으로 이 정도만 줘도 그냥 모래 같구나. 근데 평지면 안 되잖아. 벙커는 뭐죠? 푹 꺼져 있다고 했죠. 그래서 이때도 제가 두 가지 설명드렸었는데 같이 설명드려야 되겠네요. 자, 우리 저기 효과창에서, 그죠? 효과창에서 드롭 섀도우 말고 이너 섀도우를 딱 누르게 되면은 안쪽으로 그림자가 떨어지게 되잖아요. 보통 작업하시는 분들 이렇게 그냥 한번 주고 끝냅니다. 자, 글로벌 라이트를 끄고 각도를 우리 빛 방향에 맞춰서, 빛 방향을 어떻게 맞추냐면 우리 아까 건물 사진 봤잖아요. 요 방향이죠. 그러면 빛이 이렇게 떨어지면 그림자가 이렇게 떨어져야 되겠죠. 그죠? 그쵸? 아니죠. 그죠? 이렇게 떨어져야지 안쪽에 그림자 떨어진 것처럼 보이겠죠? 자, 거리는 이렇게 너무 깊으면 또 안 되겠고, 꼭 종이 잘라놓은 것 같다. 그죠? 한 2픽셀 사이즈는 이제 이게 얼마나 퍼지냐 정도인데, 이것도 2픽셀 정도 주고, 투명도를 살짝 좀 더 줘가지고 이 정도 살짝, 그래도 항공사진이니까 우리 사진도 멀리서 보는 거니까 이 정도만 살짝 깊이감이 있어도 될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표현하는 게 하나 있고, 자, 두 번째 제가 보여드렸던 것도 보여드릴게요. 자, 이거는 이제 끄고 레이어를 하나 추가해서 두 개를 합칠게요. 합쳐가지고 다시 온모 상태로 돌렸습니다. 이 상태에서 제가 했던 거는, 그죠? 컨트롤 J 한 번 더 눌러가지고 좀 많이 어둡게 줄게요. 그리고 이 자체를 레이어 마스크를 한번 씌우겠습니다. 자, 이 레이어 위에 레이어 마스크를 씌우는데 아무런 변화가 없죠. 왜냐하면 레이어 마스크가 지금 안쪽으로 씌워져 있으니까요. 자, 이때 레이어 마스크를 뒤집어 줄게요. 컨트롤 I 색상 반전. 그럼 이제 사라집니다. 왜냐하면 레이어 마스크가 바깥으로 씌워졌거든요. 자, 그러면 이때 레이어 마스크를 이동시켜 볼게요. 이동시키면 이렇게 아까 우리 그림자 준 거하고 똑같은 효과가 나오죠. 자, 이게 왜 이렇게 효과가 나는지 좀 의아해 하시는 분들이 있을 건데, 잠깐만 설명드리면, 이런 레이어가 세워져 있는, 레이어가 칠해져 있는 가운데 레이어 마스크를 제가 이렇게 씌운 겁니다. 그냥 이렇게 약간 어긋나게. 아시겠죠? 그래서 요 레이어에 요 부분만 보이는 거예요. 어렵게 생각하실 거 없이. 그래서 제가 이 레이어 마스크를 이동시킨다는 뜻이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자, 요거만 선택해서 보여드릴게요. 선택해서 레이어 마스크가, 자, 이 모양과 똑같죠? 똑같은 걸 이동시켜서 그림자처럼 보이게 하는 겁니다. 본래 레이어를 보이게 해가지고. 레이어 마스크의 특성을 이용한 꼼수인데, 내가 설명을 어렵게 드리는 것 같은데, 조금만 생각해보고 한 번만 따라해 보시면, 왜 저렇게 해서 그림자가 생기는 것처럼 보이게 하는지 알겠다라고 이해하실 겁니다. 자, 이렇게 했을 때 장점이 있다고 했죠. 자, 이렇게 글로벌한 거시기 그림자를 쓰시게 되면 이 제일 왼쪽도 이만큼 떨어지고 제일 오른쪽도 이만큼 떨어지게 되는데, 자, 요 그림자를 쓰시게 되면은 이렇게 만들어 놓고 부분 옮겨줄 수가 있어요. 아니, 그림자가 다 똑같은데 부분 옮겨줄 필요가 있나요? 라고 질문을 하신다면, 우리 조감도 이렇게 넓은 구역 작업할 때는 빛 방향이 한쪽이라도 그림자 방향은 다 다르게 줍니다. 예를 들어서 요거는 좀 정확하게 설명드릴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잠시만요. 제가 나무 하나 꺼내 볼게요.
자, 제가 소나무 한 그루를 가져왔습니다. 자, 이 녀석을 적용을 해볼게요. 자, 건물 관련해서 빛방향 그림자가 이쪽으로 떨어지죠. 근데 이것도 렌더링을 전체를 보면은 이렇게 한쪽으로만 떨어지는 게 아니거든요. 자, 일단 설명을 드릴게요. F7 누르면 그림자가 만들어집니다. 컨트롤 T로. 자, 이 집하고 똑같은 그림자가 떨어져야 되겠죠? 이쪽으로 이렇게 구부러져 있죠. 확대해서 볼까요? 이렇게 기울게 하고 똑같이 넘어가겠죠. 다리 기둥만 보시면 되겠죠. 자, 이렇게. 자, 여기 있는 나무는 이 그림자가 맞을 겁니다. 그렇다면 저 위에 가서는 그림자 방향이 어떻게 바뀔까요, 여러분? 어떻게 바뀌는 게 맞을까요? 이걸 그대로 가져가야 맞느냐? 이건 또 아니거든요. 이쪽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요 위하고는 또 그림자 방향이 미세하게 다름을 알 수가 있죠. 각도가 차이가 나죠. 약간 더 위로 이렇게 꺾이게 되는 겁니다. 약간 더 위로 이동되죠. 이런 식으로. 그럼 그냥 보기엔 차이를 못 느끼겠지만 이렇게 이동됩니다. 그쵸? 아, 예, 액션키입니다. 예. 자, 이거를 이제 제가 도식화해서 보여드리면은, 예, 이렇게까지 작업하나요? 라고 물으시면, 이렇게 작업해야지 좀 더 입체감이 느껴집니다. 이렇게 나무가 하얗게 날려서 보여드릴게요. 또 보기 좋게. 자, 이렇게 있다면 그림자는 그 밑에 제 펜으로 칠할게요. 좀 약간 과장해서 표현할게요. 어떤 느낌으로 작업하냐면 여기 그림자는 이렇게 떨어지고 여기 그림자는 자, 우리 빛이 메인 라이트가 이쪽에서 있다. 그림자 떨어져 있다 싶으면 그림자는 이렇게 떨어지는 겁니다. 빛방향을 서로 바라보면서. 우리가 태양이 워낙 멀리 있어갖고 똑같은 그림자가 떨어지지 않느냐 라고 질문하시면, 또 우리 지구는 또 둥글기 때문에 아무리 멀리 떨어진 태양에서 빛을 비춘다고 하더라도 그림자는 이렇게 원형으로 생긴 겁니다. 그죠? 그 내용에 대해서 제가 좀 더 과학적으로 설명을 잘 드리고 싶은데, 여하튼 이런 식으로 빛방향 따라서 이렇게 돌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 그림자 일률적으로 떨어지는 이 그림자를 싫어하는 이유가 그겁니다. 그거. 자, 이거는 자연현상에 어울리지 않게 그림자가 한쪽 방향으로 너무 깔끔하게 떨어진다. 이거 어디 갔어? 이거 왜? 오케이. 이렇게 똑같이 떨어지기에는 좀 약간 어색함이 있더라. 왜냐하면 이 전체 이미지 작업했을 때 예전에 생각해보면은, 자, 이 전체 이미지인데 건물 그림자 보시면 아시겠지만, 자, 이 녀석은 거의 오른쪽으로 갔죠. 요 끝에서 시작하는 게 보이시죠? 거의 수평이죠. 수평인데 이 밑에 내려가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것도 거의 수평이네. 설득력 없네요. 없지만 여러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인지를 하고 계셔야 됩니다. 제가 다음에 또 아주 큰 광류 조감도 할 일이 있으면은 한 번 더 정확히 확인 사살 시켜 드릴게요. 오늘은 그냥 그런갑다 하고 넘어갔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두 번째 벙커 작업을 할 때 내가 이렇게 따로 굳이 레이어 마스크를 씌워가면서 이렇게 쇼를 하면서 만드는 이유가 이 그림자 방향을 바꿔줄 수 있다. 어디로? 여기는 살짝 이쪽으로. 뭐 이런 느낌으로. 그쵸? 이렇게 하려면은 규현 아빠님의 저 차가운 예 한마디가 저를 더욱더 슬프게 하네요. 자, 이 녀석은 약간 이쪽으로. 그죠? 그리고 요 뒤에 녀석은 요 오므리는 약간 더 이쪽으로. 좀 위쪽으로 할까요? 이런 식으로. 밑으로. 네. 이런 식으로. 자, 여기는 이렇게 그림자 떨어지고 여기는 이렇게 떨어지고 이쪽은 약간 떨어지고. 설득력이 없네요. 자, 이 상태에서 또 한 가지 장점은 블러를 줄 수가 있죠. 자, 레이어 마스크 선택한 상태에서 필터, 블러, 가우션 블러 주면은 이렇게 살짝 부드럽게 벙커 느낌을 줄 수가 있습니다. 벙커 느낌 제대로 됐나요? 그리고 이제 이렇게만 두지 마시고, 제가 저번 시간에 보여드렸던 것은 레이어 추가해가지고, 그죠? 요 다시 레이어 마스크를 씌워가지고 오버레이 레이어 상태에서 브러쉬 툴로 검은색으로 칠해주는 거죠. 부드럽게 투명도 조절해서 칠해주면 약간 붉은 톤으로 가게 칠해주면 이렇게 너무 붉다. 붉은 데서 약간 그린 톤으로 이동시켜서 이렇게 그래서 약간의 깊이감을 또 줄 수가 있다.
그런 이야기도 그때 드렸던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벙커 이렇게 표현해 주시고, 자, 다 표현을 했나요? 하고 나면 수공간 남았네. 수공간. 도로도 물론 닦아줬죠 저번에. 도로 채널 한번 떼볼게요. 컨트롤 키 누르고 레드. 잘 나가다가 아까 저 그림자 때문에 또 3000% 새는 바람에 등에 식은땀이 쫙 나네요. 우리 도로는 좀 진하게 보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환하게. 우리 나중에 조경을 할 거거든요. 조경을 할 때 이 도로 옆으로 막 조경을 할 거예요. 그러면 이 도로 사이사이로 나무가 막 심어져 가지고 사이사이로 오솔길이 살짝살짝 보여야 되는데, 아까처럼 이렇게 묻혀 있으면은 같이 묻혀버리겠죠. 그래서 도로는 조금, 주변 도로죠. 주변을 좀 살려주고, 요 메인 도로는 너무 어두운 것 같으니까 약간 밝혀주고, 물론 최종 리터칭에서 또 한번 점검을 해야 되겠지만, 일단은 이렇게 닦아주는 걸로 하겠습니다. 좀 밝혔죠? 밝혔고. 자, 이 상태에서 물 수공간 하기 전에 전반적으로 이쪽 부분이 고지되고, 그래서 이렇게 내리막길로 떨어지는 느낌이죠. 떨어지고 이쪽에도 약간 빛이 있는 걸로 봐서 요렇게 고지됩니다. 그렇죠? 자, 요거를 표현해야 되는데, 우리가 지금 생짜 잔디 때려놓고, 그죠? 요것도 생짜 잔디 때려놓고 해가지고 그런 굴곡감이 다 사라져 버렸어요. 그래서 이런 거 이제 인위적으로 만들어 줘야 됩니다. 자, 인위적으로 만들어 주기 위해서 어떻게 레이어 하나 추가해서 오버레이 레이어로 작업을 했었죠. 그 다음 브러쉬 툴로, 커다란 브러쉬 툴로 검은색으로 한번 칠해볼게요. 오퍼시티를 한 18% 하죠. 18%. 오늘 시청자도 18, 언제 이렇게 많이 들어오시지? 자, 18% 한 다음에 검은색으로 쭉 칠해볼게. 쭉 칠하니까 그냥 검은색 줄이 지나가는 것 같죠. 18% 너무 많네. 8% 해가지고, 자, 이렇게 구부려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칠했죠? 2번 정도 칠했습니다. 칠하고 X 누르면 흰색으로 바뀌죠. 흰색으로 바뀐 브러쉬를 좀 줄여가지고 검게 칠하는데 그 옆을 살짝 칠해주면은 이쪽에 언덕처럼 볼록 올라와 보이죠? 다시 X 눌러서 브러쉬 둘러 그 위에 또 살짝 칠해주면 더 꺼져 보이고, 또 X 눌러서 화이트로 칠해보면 밝아지고, X 눌러서 칠하면 어두워지고, 칠하면 밝아지고, 어두워지고, 밝아지고, 이렇게 이제 언덕이 내려가고 올라가고 내려가고 올라가고 내려가고 올라가고 내려가고, 자, 이런 느낌으로 보이시죠? 예, 이런 식으로, 예, 전체 느낌을. 그렇다고 이걸 뭐 등고선 맞춰서 정확하게 해야 돼 해가지고 캐드 자료를 꺼내서 등고 라인 보면서 하실 필요 없이 그냥 전체적인 느낌만 렌더링 상태를 파악하셔가지고, 어둡게 할 부분은 어둡게 주고, 그림자, 그죠? 그림자 있는 부분, 이 부분 살짝 어둡게 주고, 밑에 부분 이렇게 어두워주고, 이렇게 두 줄로 나눠졌죠. 저번 시간에도 이렇게 어둡게 주고, X키 눌러서 브러쉬 약간 짧게 해서 흰색으로 살짝 하이라이트를 주고, 자, 이쪽엔 하이라이트 전체적으로 줄게요. 이쪽은 좀 볼록하고 올라왔었죠. 여기가 제일 밝았고, 이렇게 화이트를 주고, 이쪽도 한 번 더 살짝 밝혀주고, 이 안에서 또 굴곡이 많이 특출난 굴곡이 있다면 그쪽에 이렇게 또 표현하시면 되겠죠. X 어두운 톤으로 칠해주고, 이렇게 또 가마 올라가 볼게요. X 밝은 톤으로 이렇게 칠해주고, 자, 여기도 어두운 톤으로 이렇게 V자로 칠해볼게요. 삼각형으로 칠하고 있는 거 보이시죠? 그리고 이 부분 이렇게 더 두세 번 강조해주고, 또 하이라이트 부분 이렇게 주면은 이쪽에 이렇게 한번 접해서 넘어오는 게 보이시죠? 이런 식으로 이렇게 만들게 되면 이제 굴곡된 지형이 이렇게 생기는 겁니다. 이거를 이제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굳이 캐드 라인에 맞춰가지고 하려고 하지 마시고, 캐드 라인 참고해서 어디가 제일 높은 지점인지 확인하시고, 이렇게 오버레이 툴로 살짝만 칠해주셔도 만들 수 있다. 이런 것도 이제 여러분들 그냥 딱 하는 걸 봐서는 야, 난 저건 못할 것 같아, 야, 대단하다, 이렇게 생각하실 테지만, 이런 건 미술적 재능이 전혀 없더라도 그냥 브러쉬를 한 번 두 번 해보다 보면, 재미로 하다 보면 저절로 생깁니다. 여러분 진짜 그냥 재미삼아 이런 잔디 레이어 하나 켜놓고 그 위에 레이어 하나 추가해가지고, 무슨 레이어? 오버레이어 해가지고 한번 재미삼아 장난치듯이 해보시면은 감이 오실 겁니다. 브러쉬 툴로, 큰 브러쉬로 이렇게 동그랗게 칠하면 그 부분이 튀어나오는 거라 했죠. 그리고 검은색으로 칠하면 그 부분이 어둡게 들어가는 거고, 또
화이트 칠해서 밝히고, 자 이렇게만 해도 뭔가 올록볼록 생기죠. 이렇게 한번 자기만의 느낌을 한번 계속 표현해 보시면은 좀 더 쉬울 거예요. 자 그럼 반대로 해볼게요. 반대로 자 이렇게 U자로 칠하고 좀 더 어둡게 칠하고 어둡게 칠하고, 자 S키 눌러서 화이트로 이렇게 밝게 살살 칠해 나가면 뭐가 푹 들어간 것 같죠. 여기 이제 확인 사살을 한 번 더 검은색으로다가 이 밖에 이렇게 살짝 해주면, 자 이렇게 뭔가 볼록, 그죠? 우리 여드름처럼 달의 분화구처럼, 그죠? 이렇게 생기겠죠. X자로 이렇게 빛 받는 부분, 빛이 어디서 받는지 그것만 확실히 정해놓고 거기만 따라가 주시면, 예, 이런 것들 누구나 한번 쉽게 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자, 전체 지워주고, 자 그럼 다 됐고, 원래 저번 시간에 여기까지 했는데 1시간 걸렸었는데 지금 40분 찍었네요. 40분 찍었으니까 이 상태에서 수공간 지금 허서 쫙, 이거 왠지 청명한 이 느낌이 마음에 드는데요. 너 마음에 든다. 이미지 보기 좀 작지만 괜찮아.